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네, 안녕하세요. 역적의 MC 노입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간만에 잘 지냈습니다. 간만에 잘 지내셨다는 말은 그동안에 쭉 못 지내셨단 말인가요? 9년 동안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꿈자리가 사납고. 그럼 뭐 최근에는 뭐 좀 좋은 꿈 좀 꾸셨습니까? 예, 뭐 꿈이란 것은 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때 꿈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꿈은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현실로 적폐청산 그리고 정권 교체로. 네. 예, 바로 그것을 이룬 한 주간이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바라시는 점도 많으시고 또 지금 기대하시는 것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네. 지지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했던 것은 개인 문제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 수구의 그 역사 적폐를 청산해내는 그런 시대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염원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아마 현 정권이 그러한 부분을 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에 대한 팬클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하죠. 문재인을 통한 역사적 소임의 완성을 위한 첫 출발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이번 정권 교체의 큰 의미라고 봅니다. 네. 실장님은 역시 기승전 역사 이렇게 가시네요. 역시는 역시고 역시는 역사입니다. 네. 그런 아재 개그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재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좀 웃겼어요, 근데. 네. 저희 프롤로그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그 실장님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네. 예,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동안에는 이제 혹시 민족문제연구소가 하는 여러 가지 역사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뛰어다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밖에는 들을 수가 없고 인원도 제한돼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그래요. 예. 또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이 팟캐스트라는 것은 전국을 대상을 하고 또 잘 나가면 해외까지도 대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넓어져서 좋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또 특별히 우리 연구소의 이 역사 적폐 청산에 관한 그런 강좌를 찾을 때 연구소가 고정적인 어떤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검색해서 찾으러 다녔다.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이 내일을 여는 역사 적폐 이걸 찾으면 고정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연구소 소식도 알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그러니까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팟캐스트에 집이 없고 팟캐스트의 어떤 홈리스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홈 스위트 홈.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젠. 예. 자제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하여간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어떤 내용물로 이 보금자리를 좀 더 알차게 꾸밀 것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실장님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예,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들이 놓이냐가 집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겠고요. 첫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 5.18 아니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전두환이 회고록을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고록 보니까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또 시민들 폭도로 매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뭐 이런 망언까지 해서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막 혈압이 오르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쿠데타의 전형적인 모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사 망상증 환자죠. 역사 망상증. 예,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역사의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은 살인마예요. 그렇죠. 이 살인마가 운 좋게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 금지라는 미명하에 사면받을 때 우리 연구소나 저는 무척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반성 없는 미래가 다시 도래할 줄 알았어요. 사면의 원칙은 사실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 또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통상으로 말하는 역사 정의의 관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확고히 뿌리 잡고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반성할 때만이 용서나 반성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어줬어요.
정치적 논리로. 예. 그러고 나서는 역시 수구가 다시 권력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이 9년을 하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앞에서 역사의 흐름 앞에서 감히 회고록을 내면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코스프레 하는 거죠. 예.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역사 적폐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그 전두환 회고록 보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발언을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거든요. 아니죠. 말하게 하고 처벌시켜야죠. 역시 말한 저보다. 자유까지는 우리가 예. 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역시 실장님이 내공이 훨씬 더 깊으시네요. 아재라면서요. 저 실장 뒤끝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역사는 좀 뒤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뒤끝이 있다. 그것을 어렵게 말해서 예. 영향 예. 이렇게 하고 역사적 후과 이런 말을 씁니다. 하여간 전두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단죄를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회고록까지 내는 작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어요. 예. 흔히 말하는 혁명적 단절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었죠. 예. 오히려 친일파에 의해서 어느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친일파에서 독립운동가가 역청산당했다는 그런 자주 어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19가 일어났잖아요. 1960년에. 예. 근데 1년 만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서 또 꺾였죠. 네. 또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지만 역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해서 또 꺾였죠. 그다음에 1987년 60 민주항쟁. 예. 이것은 절차로서 직선제만 땄지. 획득했지? 도로 노태우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짧은 정부가 있었다가 네. 그때 결국 이명박 박근혜로 돌아가면서 과거로 가버렸어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한국에는 단 한 번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민주주의가 가다가 중단되고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예. 또 걔들이 다시 두더지 게임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두환 같은 살인마도 감히 큰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우리 방송 역적이 중요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방송 주제가 어떤 겁니까, 실장님? 예, 큰 주제는 우리가 역사 적폐이지만 네. 이번 첫 방송은 이제 한 10방 정도로 10번 정도로 네. 우리 시대의 진보 보수 수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번 역사 쿠데타와 주범이고 역사 적폐의 청산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네. 수구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역사 쿠데타를 획책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청산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총 10회를 하려고 해요. 네. 그중에서 오늘 첫 방송이 되죠. 실제 주제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진보 보수 수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보 보수 수구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사실 이게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엠씨님. 예. 아스팔트 할배들이라고 하죠. 예, 물론 제가 어르신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따옴표 치는 예.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우익들 있잖아요. 예.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엄마부대. 이거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본인 생각에는. 일단 보수라고 많이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본인은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가 아니라 좀 수구가 아닌가 그런. 통상으로는 좀 민망한 얘기냐면 숫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숫골.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런 단체들을 보수단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수구라고 얘기하는데 예. 정작 방송이나 진보 언론조차도 보수단체래요. 보수시민.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스팔트 우익 보수를 받고 나오시니까 일당 같은 거. 아하. 그래서 보수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요? 그런 것이었을까요? 예, 보수가 있어야 나온다. 보수단체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가 없어도 이게 뜻과 마음이 맞으면 이렇게 함께 어깨를 걸 수 있지만 네. 그쪽은 보수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간다 우리는. 그래서 보수단체다. 듣고 보니 이런 게 아재 개그가 아닌 거구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또 일리 있어요. 근데 제 말은 확실히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역사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예. 수구인지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왜 진보 보수 수구가 막 섞여 있느냐 용어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1화는 우리 시대의 진보 보수 수구 판별법. 네.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떻게 역기능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쭉 앞으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역기능만 했습니까? 순기능은 없나요? 거의 부패예요.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되는 세력들이거든요. 판별법과 어떤 역기능들을 해왔나. 네. 그럼 일단은 판별법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예. 그럼 우리 노 MC 있잖아요. 예. 본인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수줍어 하시네. 예.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예. 예. 저는 많이 얘기해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수라고 얘기해요. 예. 또 어떤 분 진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 보수 수구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 예. 예. 그래서 좀 알기 쉽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잖아요. 예. 네. 또 귀로 들으시는 것들이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고추장 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려고 해요. 실장님 오늘 좀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네. 쏙쏙 들어오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고추장으로 판별하는 진보 보수 수구. 고추장. 예. 고추장 순창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무대가 경주로 갑니다. 경주요? 예, 제 어머님이 계신 동네가 경주라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해볼게요. 예. 이게 너무 개념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좀 명쾌하게 그러나 쉽고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통상 연구자라고 하거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순 명쾌하게. 그렇죠.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니까 진보 보수 쓰고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학술적으로는. 예. 이걸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고추장 가지고 얘기할게요. 고추장을 이용한 진보 보수 수구 판별법. 네. 네. 경주에 예. 이 종갓집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가상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한 500년 된 종갓집이에요. 며느리 힘들겠네요. 벌써 감이 오셨네. 예. 예. 여기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둘이가 공교롭게도 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아가들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 종갓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에 그 음식 비법들을 이 며느리한테 주고 훗날 이 며느리 이것을 이어받아서 제사상도 차리고 각종 또 음식으로 또 대대로 이어가길 바랬겠죠. 그래서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주 즐거웠겠죠? 아니요. 난 이제 죽었다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수십 개의 장독 대부분 다 발효식품은 아니에요. 젓갈 담그고 장 담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엄청 투덜댔겠죠. 내 인생 조졌네. 평생 장독대 운전하다 끝나겠네. 시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아주 자랑스럽게 뚜껑을 하나하나씩 열면서 일일이 음식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딱 질심에 딱 하더니 며느라가 하면서 장독 뚜껑을 딱 열었어요. 여기 딱 보니까 간장이 있어. 간장이 있으면 안에 숯하고 또 매주, 뭐 고추, 이런 게 딱 돼 있죠. 며느라가 이것은 우리 집에서 300년 된 간장 비법이다. 딴 데 가면 이런 맛이 안 난다. 이대로 이어받아라 했어요. 뭐 넘어갔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장독을 간 거야. 또 탁 열었어. 근데 여기에는 꼭 누런 된장. 된장에다 꼭 뭐가죠? 그렇죠. 한 글자죠? 있어요. 거기 보는데 문제는 가장자리가 시커멓해요. 왜냐 된장이 오래되면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조금 이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 며느리들이. 보니까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된장 냄새가 어떻게 보면 꼭 그 냄새가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 이 시어머니께서는 종부께서는 며느라가 이 된장이야말로 색깔은 이래도 맛은 최고다. 하여튼 이 된장 비법은 우리 집에서 200년 된 비법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꼭 된장을 배워서 매주도 쓰고 된장도 하고 이걸로 모든 반찬과 영양가 있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넘어갔어. 근데 마지막으로 의기양양에 딱 하신 것이 뭐냐면 딱 마지막 딱 뚜껑을 딱 여니까 고추장이 있는 거예요. 고추장. 드디어 나왔네요, 고추장. 정부께서 딱 이게 뚜껑 여니까 하고 망을 제끼니까 곰팡이가 나오고 뭐 꼬물꼬물하는 거야. 그 순간 이 며느리들이가 어머 해버린 거예요. 어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께서는
이 고추장이야말로 우리 집에서 100년 된 특급 비법이니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요대로 배워서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드디어 며느리들이 못 참은 거예요. 이것까지 배워야 되나. 근데 큰 며느리는 좀 가만히 있었어요. 큰 며느리 가만히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비위생적이고 낭비가 심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직선적인 성격이군요. 그럼 나름대로 그래도 고상하게 한 거죠. 근데 뭐예요? 시어머니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말대꾸하고 버릇없다. 어머 더러워요. 다 버려야 되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순간 시어머니가 화가 나버린 거야. 무슨 소리야. 이런 고추장같이 맛있는 게 어딘데. 닥치고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점점 그 아침 드라마 스타일로 변해가는데요. 그렇죠. 네, 이 얘기가.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야. 게다가. 싫어요. 난 이런 거 이렇게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거 먹일 수 없어요. 난 내 새끼한테 이런 거 못 먹여. 난 케찹 먹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케찹으로? 예. 이게 바로 급진 진보예요. 잠깐 여기 중요한 지점이 나왔네요, 지금. 예. 중요한 용어가 나온 거예요. 실장님이 갑자기 중요한 지점을 너무 확 가버리시니까 이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이 비위생적에서 나는 싫다. 나는 고추장을 아예 케찹으로 바꿔버리겠다. 재료가 달라. 아예. 그렇죠. 고추에서 토마토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이게 급진 진보예요. 이게 급진 진보. 그러면 이 종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뭐냐? 보수예요. 보수. 보수란 말은 중요한 것이 뭐냐? 과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러니까 100년 된 고추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자. 그래서 콘저버티브라 그래요. 영어로는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수란 뜻이.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보수죠. 과거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온. 영어로 하자면 have been PP 아시죠? 과거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 바로 보수다. 그러면 뒤집어 엎자. 하는 것이 급진 진보예요. 자, 그럼 온건 진보는 뭐겠어요? 온건 진보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케찹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가 온건 진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움하면서 아침 드라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본인도 사실은 이 고추장이 싫어. 그렇지 어떻게 재산은 상속받아야 되잖아. 장남이니까. 그리고 장남이니까 지금 유리한 고지도 선점하고 있는데. 비위는 거슬리지 않지만 이대로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동서도 좀 참아 버리장머리 없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 뚜껑이라도 위생 뚜껑으로 바꿔요. 요즘은 투명한 장독 뚜껑이 나와요. 그 곰팡이 덜 생기게. 전혀 안 생기는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요것은 그냥 고추장 그대로 두더라도 뚜껑이라도 바꿔서 개선하자. 적어도 곰팡이 쓰고 구더기 나는 것을 없애자. 부분적인 개선이죠. 이게 온건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고추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정리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진보 고수 길게 하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와 급진 사이는 고뇌와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보수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그러한 것들이에요.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미래까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급진 진보는 고추장에서 케첩으로 바꾸자. 재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급진 진보예요. 그다음에 온건 진보는 고추장 그대로 두더라도 적어도 곰팡이나 구더기는 안 쓰려야 될 거 아니냐. 부분 개선하자. 이게 온건 진보예요. 자, 일단 수건은 좀 나중에 주인공에게 좀 꺼붙여 놓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진보 보수 수건한 것은 개념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를 나눌 때 그럼 고추장 가지고 나눌 수 있나요? 힘들죠. 고추장도 진보 보수 수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동성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 수거 나눠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군 가산점 시험에서 또는 그 승진해서 한다 할 때도 좋다 나쁘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진보 보수 수거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안별로. 그죠? 고추장에도 진보 보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서 걱정이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일은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안 나눠진 사회가 독재예요.
뭐 전체주의 사회 뭐. 예. 그러니까 나눠진 건 정상이다. 예, 예. 고추장도 나눠진데 뭔들 못 나눠지겠는가.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진보 보수의 기준이 있잖아요. 결혼관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고추장에도 있고 하면 온갖 게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사회 통짜로 나눌 때 네. 그러면 무엇으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뭘로 기준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떤 그 성과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성과가 하도 여러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라든지 예. 종교라든지 예. 또는 빈부격차라든지 예. 온갖 것들이 다 달라도 일관되게 한국 국민에 적용되는 하나의 가치관을 놓고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일단 가장 큰 규정을 한 건 헌법이겠죠. 예, 역시 우수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따라서 우리는 헌법 이럴 때는 실장님 그냥 다음 얘기를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를 약간 한 10초 정도 칭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넘어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말씀만 잘하시는데 겸손하시기도 하시네. 예. 예. 그 훌륭하셨어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게 빨리 안 나왔어요. 강의해 보면. 아, 예. 근데 바로 나오시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짜고 친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헌법을 봤더니 그 헌법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헌법이 예. 1조부터 몇 조까지죠? 헌법이요? 예. 1조부터 수없이 많은 조로 나눠져 있죠. 130조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부칙을 빼면. 예. 그 문제는 헌법을 가지고 하려 했더니 헌법도 다 문제가 됐어요. 헌법 1조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조도 진보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 130조, 120조라면 240개의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130조가 된다면 260조, 예. 60까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 가지고도 안 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네. 앞에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책으로 치자면 머릿말, 서문이죠. 예. 다행히 서문에 뭐냐면 이 헌법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를 규정하는 그 기본 정신이 있어요. 이걸 헌법 정신이 표현된 게 헌법 전문이잖아요. 아,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헌법 정신을 써놓은 게 바로 전문이군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헌법 전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 전문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다 생략하면 예. 첫째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첫 번째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자주 독립 정신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리에 한가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는 민주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평화통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키자면 예. 자주독립, 민주, 예. 세 번째 평화통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네요. 예. 또 세 개네. 한 개가 돼야 되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헌법 정신 나오는 3대 정신, 자주독립 정신과 예. 민주 정신과 예. 그다음에 평화통일이 있다. 그럼 그중에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문제가 되죠. 네, 이 세 가지만 놓고도 진보 보수하면 6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기독교식 얘기해 볼게요. 예. 기독교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예. 그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인데요. 예. 실장님 노래는 잘 못하시네요. 아, 제가 노래한 거 아니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아, 약간 멜로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었나요? 예. 제가 노래 볼 때 누가 웃거나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노래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랑이다. 그 중에 그렇죠. 최고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사랑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했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민주와 아니죠. 처음에 자주와 그렇죠. 자주 독립이니까 자주와 민주와 평화 통일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자주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구현하고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주가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출발이. 그 중에 제일은 자주니까. 아니, 그 정답은 없어요. 아, 정답 없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불행하게도 헌법은 정답을 내놨어요. 아, 그래요? 예. 자주와 민주와 평화 중에 그 중에 제일은 헌법 1조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헌법 1조가 그 답이 나왔어요. 아, 헌법 1조. 그렇죠. 아. 그러면 헌법 1조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 1조 1항.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1조 2항이죠. 예. 바로 자주 독립과 민주화 평화 통일 그중에 제일이 헌법 1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1조부터 120조 끝까지 바로 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2조부터는 뭐냐. 그 국민의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이고 그걸 확인해 주는 절차가 헌법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헌법 전문도 마찬가지죠. 바로 일제시기의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에서 예를 들면 대한제국이나 조선 왕조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헌법과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들의 독립운동도 알고 보면 바로 독립을 하는 이유가 남의 나라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독립을 해서 다시 옛날 임금이 주인되는 옛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이 되더라도 독재국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게 임시정부 때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란 기반 위에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약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그렇게 왕조를 오래 했고 그 식민지가 됐는데 어떻게 그 독립운동이 왕정 복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아주 혁신적으로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딱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억압받는 자의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망국의 주인공이 왕조였어요. 그 앞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세계는 민주공화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독립운동 하는데 옛날에 노비였던 사람이 독립운동 목숨 걸고 했어.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독립운동 해봤자 노예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세울 나라는 왕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인 국가다. 따라서 이 독립운동은 당신이 당신의 열쇠를 찾는 집 열쇠를 찾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때만 독립운동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도 민주의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도. 그다음에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독재국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많은 분단 때문에 우리가 올해 민주주의가 꽃이 못 폈죠, 제대로. 따라서 분단 디스크가 치료되는 그 순간에 민주주의 재활이 시작돼야 되고 그래서 더 크게 나야 된다. 이런 점에서 헌법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이건 상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셋 중에 삼지선다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보, 보수, 수구. 이건 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띵동댕. 그렇습니까? 너무 우수하세요. 제가 뭔 더 교훈적인 말을 덧붙일 수가 없네. 그럼 그냥 칭찬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매우 훌륭하세요. 진짜 영혼 없이 말씀하시네요. 아니 정말 아니 감각도 좋으시고 하여튼 뭐냐면 교양이 아주 내재화되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어디 강의할 때 보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다가 진보지 보수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언제 시작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시정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공화국이 한데 우리는 혹시라도 귀족 공화정으로 돌아갈까 봐 앞에다 강력하게 민주라를 붙여서 민주공화국. 1919년 그럼 올해가 2017년 아닙니까? 2년 되면 100년이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은 어떤 거다? 100년 묵은 고추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는 임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실제는 독자더라도 헌법 1조 1항 2항만은 바꿀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는 그게 대단한 진보의 개념이 아니고 상식인 거예요. 100년 동안 이루어진 대한민국 우리 역사의 상식이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자는 보수예요. 100년 된 거니까. 이제 왜 고추장 얘기하신지 알겠죠? 뭐 앞에 좀 지루하셨죠? 아닙니다. 그러나 고추장은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나왔대 맛이 있듯이 100년 묵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따라서 헌법 1조라는 것을 놓고서 진보 보수 수구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온건 진보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너무 정치적 자유만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직선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평등의 요소가 약하다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이 성프란시스 학교라는 게 있어요. 노숙인 즉 홈리스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한 13년째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노숙인 분들과 함께. 근데 서울역 가보셨죠? 서울역 가시면 그 노숙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잖아요. 그럼 가셔가지고 그 노숙인 분들한테 어이 민주공화국 시민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악수해 보실래요? 험악하게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분명히 노숙인 분들도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제대로 이렇게 되면. 그 공화국의 시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길에서 침 뱉고 길에서 술 먹어도 노바디야.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감히 민주공화국 시민이라고 악수해봤자 오히려 뺨 맞겠죠. 실제적으로 민주시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라면 그 공동체의 성원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만 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주시민에게 걸맞는 대우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내 집에 없어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 공화국의 시민이 실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뭐냐?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그에 걸맞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일정한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늘 직선제만 민주주의래. 직선제만. 1인 1표가 민주주의래. 아니라고요. 따라서 온건 진보는 뭐냐. 지금의 민주주의는 보니까 늘 직선제가 민주주의다. 정치적 자유만 얘기하지만 집회 결사 이런 자유만 얘기해서 안 된다. 오히려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이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이 있어야 된다. 즉 경제적인 보장이나 평등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재벌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려오지 않아. 방수 처리가 돼서 내려오지 않아. 이거 구멍을 좀 뚫자. 뚫자가 바로 조세정의라든지 경제정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등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 내부의 불균등성이나 양극화를 줄여내면서 보장하자.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 뭐냐.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흐름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온건 진보예요. 그 급진 진보는 뭐냐. 그 이래나 저래나 안 된다. 어차피 사적 소유 아래서는 불평등은 막을 수 없지 않냐. 그거 기껏 해봤자 국가 재정만 축나고 빚만 지더라. 싹 뒤집어 엎어야 된다. 새로운 사회로. 이러면 급진 진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구가 남았잖아요. 그 수구는 뭐냐. 집회 때 가보셨죠? 가보면 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집회하는 여고생들 놓고서. 옛날 각하 같았으면 싹 다 탱크로 싹 쓸어버렸을 텐데 작년 촛불 집회 때 계엄령 때려 주장하잖아요. 진짜 한마디 하면 저거 보면 전두환 각하 때가 좋았지. 박정희 각하 때가 좋았지. 심하게는 이승만 때가 좋았지. 미친 사람들은 천황폐하 만세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 이게 수구예요. 한마디 하면 이들이 좋아하는 시기는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뭐냐.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심한 일제시대도 있지만 그건 뭐 빼기로 합시다. 역시 역사 망상증 환자인가요? 한마디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 그러니까 집회하면 저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탱크로 깔아 뭉개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옛날이 더 좋았지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구예요? 전두환 헌법 1조 파괴범이죠. 그다음에 박정희 5.16 쿠데타 헌법 1조 파괴죠. 유신독재. 그렇죠. 이승만 4.19로 쫓겨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법 1조 정신을 부정하고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가 낫지. 그냥 옛날이 좋고 독재자 때가 더 좋았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수구예요. 헌법 1조를 왕정복고로 바꾸자 그러면 수구네요. 왕정까지 아니지만 독재 시절 그리워하고 민주주의를 불편해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급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키자 하는 것이지만 급진적인 방법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 옛날이 더 좋았지. 그 집회할 때 겪었잖아요. 저래 전부 다 북한에 보내야 된다는 둥. 뭐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두환이 낫다 그러고 광주 민주항쟁 보고 북한 괴뢰군과
뭐 침투했다는 이런 헛소리하고 시구. 한마디로 수구는 옛날이 더 좋았지.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시대착오. 시대착오. 예.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 1조를 놓고 보면 네. 진보, 보수, 그다음에 양극단의 수구, 네. 급진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고추장 이야기는 잊지 말라고. 네. 백년묵은 고추장에 얘기할 때 백년묵은 우리 헌법 1조를 보셔야 된다. 그 헌법 1조 정신은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고 1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보수의 가치였다. 그런데 왜 이게 일부 분들이 헌법 1조조차도 진보라고 느끼는 이유는 한국 사회는 잘 보면 수구가 오랫동안 해먹다 보니까 헌법 1조조차도 진보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낙후가 된 사회란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추장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서 이제 개념이 딱 머리에 들어왔고요. 하여간 이 진보 보수 수구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 결국은 헌법에 가야 된다. 헌법 1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진보 보수 수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적.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끊어서 죄송한데.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있잖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총선 때 뭐냐면 이제 이 보면 수구 정당들이 3분지나 차지해서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할까 봐. 예. 그래서 그 당시는 보면 총선의 결과는 뭐예요? 사실은 수구들의 득세를 막기 위한 총선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1조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득세할까 봐 막은 거지. 지난번 총선은.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방송에서는 또 이제 이걸 더 이어봐야 되겠죠. 예.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진보 좌파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막 진보 좌파 후보다 이렇게 막 표현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씨는 그냥 뚫린 입으로 막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원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과 개념이 아니고 한국 수구가 난 낡은 사고에다가 적대적인 용어를 붙여주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극한적인 용어를 씀으로써 되는 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방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방송에서 바로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헌법 1조를 제가 가지고 했지만 반드시 헌법 1조만 가지고 진보 보수 수구로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들으신 분은 자기의 기준대로 진보 보수 수구를 나눌 수는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 1조를 가지고 진보 보수 수구를 나눈 다음에 이걸 우리 역사에다 비춰보고 오늘날 역사 쿠데타, 역사 적폐 세력까지 비춰보니까 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더라. 이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잘 알다시피 이 헌법 1조를 놓고 잘 보시면 자 우리 해방 이후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광복절이죠.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1948년 8월 이승만 정권이 들어온 게 제1공화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필로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1948년 8월부터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19 때 4월 26일 날 쫓겨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약 12년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또 3개월 동안 허정 과도 정권이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이승만의 황교안. 뭐 황교안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비교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는 비교는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비교니까. 따라서 이승만 그다음에 허정 과도내가 요까지가 12년입니다. 그다음에 장면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장면 정권은 뭐 이렇게 헌법 1조 파괴범이 아니죠. 그건 왜냐하면 4.19 위에 나온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8개월 만에 무너져요. 5.16 쿠데타. 1961년 5.16 쿠데타였어. 그래서 장면 8개월 빼게 되면 앞에 이승만 12년입니다. 크게 보면 제1공화국. 근데 박정희가 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79년 11.6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대행체제의 체계화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게 18년이에요. 그럼 이승만과 박정희만 합쳐도 30년이에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있잖아요.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12년. 12년이죠. 그럼 어떻게 42년이야.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YS 김영삼 정부라고 하잖아요. YS 정권 하지만 YS는 보수냐 수구냐가 좀 복잡하죠. 일단은 뭐 그 3당 야합이라는 좀 그 원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그러니까 이
YS 개인의 경우는 보수주의자예요. 예.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선택지는 수구 정당과 결합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고 했지만 호랑이 굴러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한 마리도 잡히는데 호랑이 굴에서 무슨 호랑이를 다 잡습니까? 그렇죠. 그 막내둥이가 김무성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수구의 본산 중에 하나가 김무성 아니었어요. 그렇죠. YS 비서실장 출신이죠. 예. 그 때문에 그래서 이 정권에서 큰 성격은 수구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개인과 떠나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DJ 정권 5년. 이건 네. 수구 정권은 말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보수 정권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5년. 네. 진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보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1조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예. 헌법 1조도 공격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내가부터 큰 틀에서 보면 보수적인 거예요. 예. 헌법 1조 지키려고 한 거니까. 예. DJ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네. 물론 헌법 1조 파기 안 한 것 같지만 탄핵 소추만 안 받았지. 제가 보던 한국 민주의 근간을 다 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수구 정당이고. 예. 박근혜 또 헌법재판소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큰 집에 계시죠. 예. 그럼 잘 봅시다. 그러면 48년부터 예. 작년까지 하면 약 68년이 돼요. 예. 근데 계산하기 쉽게 68년 가운데 제2공화국 장면 총리가 있었던 8개월 8개월. 하고 DJ 노무현 10년. 10년 8개월을 빼면 돼요. 그러면 68년 가운데 10년 8개월 빼면 약 57년간을 예. 수구 정권. 헌법 1조 파기 세력의 권력을 잡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밀이에요. 이걸 예. 별로 이렇게 자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68년 동안 네.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 68년 동안에 57년 정도를 헌법 1조 파괴 내지 개무시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감격하는 이유도 그 배후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역사적폐 그럼 주범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진보 보수 수구의 기준법부터 좀 우리가 명확히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실장님? 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예. 68년간데 57년을 수구가 독점해왔잖아요. 예. 따라서 수구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이걸 밝히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촛불 역사까지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구의 장수 비결을 밝힌다예요. 그리고 누가 이 수구를 지지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박 실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진짜 제가 아주 명강의를 듣는 것 같고,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로 뇌가 더 주름이 많아야 똑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뇌 주름이 한 15개는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뇌 주름 생기기 다행이에요. 저는 이마에 주름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마무리도 역시 또,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실장님 못하신 말씀 또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